그럼 고급스럽고 특색 있는 정육이 뭐냐라고 봤을 때 서양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육점들 보면 조금 투박하지만 고기들도 덩어리 이제 진열하고 위에다 걸어놓고 햄도 팔고 베이컨도 팔고 이런 좀 와일드하지만 매력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이곳에 최대한 넣고 싶었어요.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업 브랜드를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우리 동네 1등 브랜드 만들기 고깃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밥집을 가지고 우리 동네 1등 브랜드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실제 존재하는 고깃집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땐 총 4가지 단계를 걸칩니다. 첫 번째 브랜드 진단, 두 번째 매장 철학과 혜택 만들기, 세 번째 벤치마킹, 네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진단입니다. 제가 엑셀로 간략하게 만들어준 브랜드 진단표를 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방이동에 가면 화본담이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좋은 고기를 쓰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고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서 화본담을 검색을 해보면 방이동 먹자골목이 시작하는 좌측에 송파구청 그리고 석촌호수부터 시작하는 반경 300m 정도의 이 거리를 방이동 먹자골목이라고 해요. 이 먹자골목이 끝나고 120m 정도 와야 이 화본담이라는 고깃집이 있고요. 이곳은 방이동 먹자골목과 가깝기는 하지만 먹자골목 한복판은 아니고 방이동 숙박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오피스 상권에 더 밀집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 매장은 이 몽천토성역 2번 출구 그리고 3번 출구를 기점으로 매장까지 보면 오피스텔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 그리고 이 가장자리 도로 위쪽에 보면 회사들이 한미약품, 배달의민족, 우한형제들 본사, 사원수가 2,000명도 넘는 이런 회사들이 좀 즐비되어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성도수 한 2만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 고객은 방이동 목자골목에 주로 오는 MZ나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회사원 그리고 그 오피스텔 거주자 그리고 플러스로 신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이 화본담이라는 고깃집은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유입되는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먹자골목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은 이미 방이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 먹자골목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올 이유가 딱히 없는 그런 매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자골목 고객이 아닌 이쪽의 고객을 메인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표에 주 고객은 회사원, 오피스텔 거주자, 교회 성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회사 수는 대략 한 50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 적고 유동인구는 역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천 명은 됩니다.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권에서 그 정도의 유동인구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상권상으로는 매우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접근성을 볼게요. 몽촌토성역이랑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부터 매장까지 300m 정도가 돼요. 가깝고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이게 문제는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코너를 한 두세 번 정도 꺾어야 되고 골목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오는 길에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깃집을 여기까지 올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찾아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엑셀 양식에 회사원들 위주의 유동인구가 많고 300m 내외로 가깝지만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상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주 고객층만 설정이 되어 있어도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실마리가 찾아지면 다음은 경쟁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B2K 브랜딩이 드디어 제주도를 갑니다. 지난 3년간 약 1,500명 정도가 열광한 바로 그 세미나가 드디어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자영업 전문 세미나. B2K 브랜딩이 주최하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 제주도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B2K 브랜딩 똑사모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경쟁업체는 특히나 이런 오피스 밀집 상권에서의 고깃집은 그냥 사람 많은 고깃집을 경쟁업체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상권 내에 잘 되는 고깃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고깃집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경쟁업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특징을 나누어서 경쟁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우선 점심시간 잘 되는 고깃집의 특징을 간략하게 나열해보면 일단은 매장이 크고 쾌적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혼밥보다는 2명 이상의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 반찬이나 음식 구성에 전문성이 좀 있고 그 집만의 점심 특선이 있고 가성비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나옵니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잘 되는 집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찾기의 핵심은 나보다 잘 되는 데들을 찾는 겁니다. 나보다 안 되는 데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나보다 잘 되는 위의 조건을 갖춘 집들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지도상에 보면 바로 옆에 동대구 탕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오봉집이 있고요. 역 근처에서 찾아오는 길을 보면 한정식 집들도 있고 돈가스집, 초밥집, 중국집 잘 되는 집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곳이 이미 이 일대에서는 점심으로 가장 잘 되는 곳들이긴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직접 가보고 장단점,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봉집의 메뉴를 볼게요. 직화 낙지 볶음, 보쌈 정식, 직화 제낙 보쌈, 여기 이런 전문점이죠. 그리고 10,000원에서 12,000원 선이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1인 가능 메뉴들도 있긴 하지만 혼밥보다는 2인 이상의 메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2인 이상의 고객들이 많이 오고요. 반찬은 미역국과 기본찬 나오고 셀프바 있어서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매장도 넓고 쾌적해요. 근방에 점심에 사람이 제일 많은 집 중 하나입니다. 적어볼게요. 메뉴 10개 정도, 보쌈 가격 10,000원에서 12,000원 선, 낙지, 제육, 보쌈 같은 2인 메뉴 위주 미역국 제공하고 기본 반찬에 셀프바 이용 가능하다. 비주얼 7점, 맛 괜찮습니다. 역시 7점. 서비스는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케이 6점. 장점으로는 쾌적하고 맛이 있다. 주문 후 메뉴 제공이 빠르게 나온다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해야 되는 특징들, 잘 되는 고깃집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동대구탕, 여기도 역시 메뉴 10개 정도, 대구 민어 매운탕, 지리, 그리고 회덮밥, 알탕 이렇게 1인 메뉴도 있지만 역시 메인은 2인 이상의 메뉴입니다. 가격은 1인당 12,000원에서 15,000원 선이고요. 비주얼은 일반적이에요. 6점. 그리고 맛있습니다. 7점. 고객 응대는 제가 갔던 날은 저희가 이제 매운탕을 주문했는데 지리를 잘못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운탕으로 다시 주세요라고 했더니 고춧가루만 풀어서 다시 가져다 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친절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서비스는 5점입니다. 장점은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 탕이 맛있어요. 그리고 생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성 위주의 손님들이 많다. 반찬은 직접 담근 김치 외에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반찬은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적고 내 매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메뉴는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냉면, 갈비탕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1인분 위주의 메뉴가 많아요. 가격은 8,000원에서 12,000원 선. 비주얼은 일반적입니다. 6점 정도 되고요. 고객 응대도 6점. 맛은 김치찌개와 제육이 맛있긴 하지만 여길 꼭 찾아와야겠다의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고깃집의 점심 특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장단점이 파악이 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아까 이 동네 고깃집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본담의 경우 크고 쾌적한 것에 비해 나머지가 그렇게 다 갖춰지진 않았어요. 제육볶음이 맛있기는 했는데 1인분씩 판매하다 보니까 매번 그때그때 볶아서 불만 내고 김치찌개 일일이 끓이고 냉면 삶고 드리는 육체 노동에 비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딱히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많고 돈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곳의 점심 메뉴를 대폭 줄이고 잘 되는 고깃집의 특징을 넣었습니다. 제육정식, 육회비빔밥, 김치찌개 정도만 판매를 합니다. 대신 제육은 미리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기에 소고기 묵국이랑 상추, 쌈장, 마늘, 고추, 김치만 제공합니다. 기사식당 컨셉이죠.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전문성도 있고 맛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 비빔밥과 김치찌개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매장의 주 고객, 회사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특징에 맞는 메뉴가 세팅이 되었으면 두 번째 매장의 철학과 혜택을 찾아가야죠.
기존 이제 화본담의 컨셉은 좋은 한돈 돼지고기를 가성비 좋은 가격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방문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워낙 마케팅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고기를 정성스럽게 주고 가성비 좋게 줘도 메인 상권에 워낙 잘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주 고객층을 MG에서 회사원 등으로 다시 잡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 정육식당으로 컨셉을 수정합니다. 짝갈비를 정육 코너에 걸어놓고 직접 보이는 앞에서 손질을 해주고 좋은 부위를 합리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마침 바로 옆에 한 70평 규모의 수입산 소고기를 저렴하게 파는 곳도 있었고, 50m 정도를 더 가면 투뿔 한우를 고급적인 분위기에 비싸게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의 가격, 하지만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충분히 타겟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철학과 혜택, 좋은 한우를 갈비째로 받아서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겠다.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야 될 때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아이템, 즉 정육식당을 하려면 정육식당을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정육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특색 있는 정육식당이 없어요. 우리만의 정육식당을 만들기 위해선 정육식당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위를 혹은 다른 것들을 봐야 돼요. 모든 아이템이 다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고깃집이도 한식집이도 벤치마킹 하려면 동일 업종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뭘 봤냐? 정육식당의 식당을 빼고 정육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육을 그럼 고급스럽고 특색 있는 정육이 뭐냐라고 봤을 때, 서양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육점들 보면 조금 투박하지만 고기들도 덩어리 진열하고 위에다 걸어놓고 햄도 팔고 베이컨도 팔고 이런 조금 와일드하지만 매력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이곳에 최대한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관도 이렇게 만들고 정육 코너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유럽식 정육점, 그리고 매장 내에서는 갈빗대를 직접 손질하고 수제 햄을 만들고 수제 베이컨을 만들고 거기에 한우를 같이 곁들여서 판매하는 유럽식 한우 정육식당으로 컨셉을 잡고 메뉴를 짜기 시작합니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고 컨셉을 잡을 때 컨셉을 잘 잡아놓고 메뉴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유럽식 한우 정육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잘못된 경우는 유럽식 메뉴를 막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판매를 합니다. 혹은 컨셉을 유럽식으로 잡아놓고 너무 그냥 전혀 컨셉이랑 상관없이 한식으로만 쭉 갑니다. 유럽식 정육식당인데 뭐 상추, 고추, 마늘, 쌈장, 김치,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주거나 아예 그냥 스테이크, 버터, 무슨 소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기획할 때는 대중적인 것, 한우 식당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우 상차림과 메뉴 이게 한 70% 정도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뭐 20에서 30% 정도가 새로운 컨셉, 유럽식이라는 것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한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우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직접 만든 햄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에피타이저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비싼 한우를 불에서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유지하되 대신 플레이팅에 이국적인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 버터, 구워 먹는 올리브, 직접 만든 수제 베이컨, 그리고 설탕과 버터에 졸인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찬들이 나가지만 사이드 메뉴로 한우로 먹는 토마토 리조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젊은 층도 같이 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네이밍과 기획으로 풀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죠. 한우를 파는 유럽식 정육식당, 한유정 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메뉴와 매장, 그리고 퍼포먼스 사진들을 찍어서 플레이스에 등록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걸로 마케팅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매장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오픈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고요. 아직은 마케팅을 하진 않고 있지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깃집 브랜딩하는 과정 한 3개월 정도 걸린 걸 짧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브랜딩한 한유정 제가 직접 다녀와서 찍은 영상 실물로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